30년 친구에게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무관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불행의 시작. 내 이름은 김성훈, 66이다. 퇴직한 지 1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지만 이젠 출근할 곳이 없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3억 원을 받았다. 평생 땀 흘려 번 돈, 이제는 나와 아내 영자의 노후를 지켜줄 전부였다. 퇴직 첫 달엔 좋았다. 늦잠 자고 아내랑 동네 순댓국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랜만에 장기판 앞에 앉아 사람들과 웃었다. 김 선생, 이제 진짜 편하게 사네. 경로당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사람이 일할 때가 좋더라.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론 약간의 허전함이 있었다. 하루는 저녁밥을 먹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이제 뭐 할 거예요? 뭘 하긴 쉬는 거지. 평생 일만 하다 이제 쉬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괜히 잠이 안 왔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무렵 교회에서 오랜만에 글을 봤다. 최민수. 대학교 동기. 젊을 때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던 친구였다. 야, 성훈이. 아직도 그 얼굴이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요즘 뭐 해? 이제 그만 일하지. 퇴직금 받고 그냥 쉰다. 에이, 형답지 않게 왜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돈 그냥 두면 손해야. 그의 말투엔 여유가 묻어 있었다. 민수는 말재주가 좋았다. 교회 장로들이 그를 신뢰했고 복지사업에 참여한다고 했다. 형, 나 요즘 시니어 재테크 모임 운영해. 교회 사람들도 같이 하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라 안전해.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했다. 며칠 뒤 민수는 나를 근처 커피숍으로 불렀다. 형, 이거 한번 봐. 서류에는 노인복지기금 펀드라고 쓰여 있었다. 사회공헌, 의료복지, 안정자산. 좋은 단어가 가득했다. 이건 은행보다 낫다니까. 한 달에 0.6%, 1년에 7% 이자. 교회 장로님, 이웃 김 여사님 다 넣었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불안을 파고들었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최소 얼마부터 가능하냐? 형이니까 3천만 원만 해.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누구 만나고 왔어요? 교회 친구. 민수 알지? 그 사람 예전부터 입만 살아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심만 해? 당신이 너무 사람을 믿어서 그래요. 그녀는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았다. 당신 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말아요. 그 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그땐 웃어넘겼다. 며칠 뒤 나는 펜을 들었다. 민수는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단순 위임 계약이야. 형 이름만 빌려 쓰는 거지. 위험하진 않겠지. 형, 나 민수야. 우리가 어떤 사이야? 그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서명했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민수의 차가 멀어지는 걸 봤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길게 흔들렸다. 그 불빛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그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다는 걸. 제2장 무너진 집.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잘 됐다. 형, 이번 주에 이자 들어갈 거야. 기다려. 그 말만 믿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도 아무 입금도 없었다. 전화기를 들었지만 그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문자를 보내도 회신이 없었다. 불안이 목을 조였다. 은행에 찾아갔다. 이체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김성훈님, 위임 이체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위임이라뇨? 고객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그녀가 보여준 서류엔 내 이름이 있었다. 확실히 내 필체였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영자야, 큰일 났어. 돈이 없어졌어. 무슨 말이에요? 민수가, 그놈이 내 돈 가져갔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요. 나도 그럴 줄 몰랐어.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이런 짓을 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말했다. 잠시 애들 집에 갈게요. 그 말은 떠나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TV도 냉장고 소리도 다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마치 오래된 나무가 부서지듯. 며칠 후 교회에 가니 민수 이야기가 돌았다. 그 사람, 다른 사람 돈도 다 가져갔대요. 우리 동네 할머니도 당했다더라.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나는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 민수 그 사람 잡아야 합니다. 김 집사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세상 법이 할 일이에요. 세상 법은 우리 같은 늙은이 편 안 들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봤다. 민수가 다시 나타나길, 그냥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제3장 믿음과 분노 사이. 민수가 사라진 지 넉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손에는 항상 떨림이 남았다. 경로당에 나가면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저 사람 사기당했다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주여, 용서하소서란 말이 이젠 아무 의미도 없었다. 민수는 내 믿음을 이용했다. 내게 선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던 그 손이 이제 내 인생을 빼앗았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김할머니가 내 어깨를 잡았다. 성훈 씨, 들었어요? 그 사람 다시 나타났다네요. 뭐라고요? 교회 근처 복지센터에서 봉사한다던데요. 기부도 했다나 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놈이 다시. 나는 그날 바로 복지센터로 갔다. 출입구 벽면에 최민수 후원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안쪽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들, 이번 달은 제가 식사봉사 맡겠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선한 사람인 척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다가갔다. 민수. 그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형 살아있었네. 그래. 덕분에 말이지. 그때는 오해였어. 오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돈, 아내, 인생이 다 오해야? 형,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친구를 팔았냐? 주변 어르신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사기당한 분 아니야? 아니, 민수 씨가 피해자라잖아요. 그들은 이미 민수 편이었다. 그의 입담과 봉사로 그는 또 한 번 사람들의 믿음을 얻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저 사람은 왜 저리 뻔뻔한가? 정의는 왜 이렇게 느린가? 그때 문자가 왔다. 김성훈 씨, 그만하세요. 번호는 발신 제한. 그 아래 짧은 문장 하나. 노인네가 너무 나대면 세상 금방 조용해져요.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제 끝까지 간다. 다음 날 나는 교회 장로 박 집사를 찾아갔다. 박 장로님, 민수 그 사람 아직도 여기 다니죠? 그분, 요즘 봉사 많이 하세요. 피해자라던데. 피해자라니요? 그가 그러던데요. 형한테 돈 맡겼다가 다 잃었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놈은 이제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며칠 뒤
집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양복 차림의 남자였다. 김성훈 씨, 투자 관련 문제로 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채무이행 소송 통보서. 민수가 내 이름으로 계약했던 보증건이었다. 이제 나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다. 영자야,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또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날 역으로 고소했어. 뭐라고요? 그놈이 내 이름으로 쓴 계약서 가지고. 그 사람 정말 악마네요. 응. 하지만 이제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자문봉사팀을 찾아갔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젊은 변호사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당신이 직접 사인한 게 있어서. 그럼 어쩌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같이 당한 분들 말이죠. 나는 피해자들을 다시 모았다. 경로당, 시장, 교회 주변.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성훈 씨, 정말 잡을 수 있을까? 잡아요. 끝까지 갑시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였다. 누군가는 커피를 끓이고 누군가는 영수증을 복사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세상 한 번은 바꿔봐야지. 그 말에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칠 후 교회 게시판에 글이 붙었다. 김성훈 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주의. 그 밑에 조그맣게 민수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성훈 씨가 문제였네. 민수 씨는 늘 착했는데. 나는 그날 교회 마당에 홀로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가을 낙엽이 쓸쓸히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이란 건 느려도 결국 도착한다. 그날부터 하루에 3시간씩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거래 내역, 문자 기록, 통장 사본, 민수가 보낸 문자까지 전부. 그리고 복지관 변호사에게 보냈다. 한 달 뒤 민수의 계좌에 허위 자선 기부금 항목이 잡혔다. 복지관 직원이 나를 찾아왔다. 김어르신,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이 자선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어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왔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며칠 후 민수가 교회에서 체포됐다. 경찰들이 들어오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형, 결국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니, 민수야. 너 스스로 만든 거야. 그가 고개를 숙였다. 형, 미안하다. 그 말이 참으로 늦게 왔다. 그날 밤 나는 교회 본당 맨 앞자리에 앉았다. 십자가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다시 살아야 한다. 제4장 모래성의 붕괴. 민수는 구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나지 않았다. 감옥 안에서조차 연락이 왔다. 형, 관리 맡겨놨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내게 도착한 건 한 통의 문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단과 가명 계좌 목록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보냈다. 그 순간 불꽃이 튀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나는 움직였다. 먼저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전직 회계사 한 명을 섭외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어렸다. 하지만 숫자 보는 눈은 예리했다. 여기, 이 계좌들이 연결됩니다. 한 줄 한 줄 추적해 나갔다. 우린 은행 문을 두드렸다. 비공식 협조가 시작되었다. 전직 은행원이 숨은 계좌를 찾았다. 가명으로 둔 통장, 송금 경로,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의 흔적. 검찰이 움직였다. 비밀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루는 경찰이 우리에게 말했다. 김 씨, 이건 대형입니다. 법원 명령 떼겠습니다. 며칠 뒤 가압류 명령이 떨어졌다.
민수가 감춰둔 집과 토지, 해외로 보낸 예금까지 전부. 법정 문서에 도장이 찍혔다. 뉴스가 터졌다. 교회 사기 주범, 재산 전액 가압류. 민수는 법정에서 얼굴을 창백하게 했다. 그의 미소는 이미 가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 끝나지 않았다. 우린 단순히 몰수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 연대는 회사 한 곳을 만들었다. 피해 회수기구라 이름 붙였다. 그 회사는 합법적 절차로 가압류 재산을 관리했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은 동결되어 있었다. 한 달 뒤 법원은 강제 집행 판결을 내렸다. 민수의 해외 자금도 추적되어 추징금이 확정되었다. 전액은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됐다. 그 소식이 돌자 민수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우리가 믿었던 그가. 사람들의 말엔 배신감과 수치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변명할 곳이 없었다. 교도소의 밤, 그는 혼자였다. 소식지 한 장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출소 판결이 났다. 감옥에서의 시간 끝, 그는 쇠사슬 가벼운 몸으로 나왔다. 하지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차는 압류됐고 집도 비었다. 출구를 나서자마자 세상은 싸늘했다. 옛 부하들은 모른 척했고 그를 본 이웃들은 고개를 돌렸다. 동네 가게 아줌마도 문을 닫았다. 그는 길거리로 나앉았다. 낡은 재킷 하나, 주머니엔 구겨진 편지 한 장.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이미 허물어졌다. 나는 그를 멀리서 보았다. 복수심이 아닌 이상한 공허가 밀려왔다. 그의 몰락은 내 손에서 시작됐지만 그 사람의 비참함은 내 마음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 그가 길거리에 누워있을 때 우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법원은 추가 징벌로 민수에게 공공노역 명령을 내렸다. 그 노역은 피해자 복구 작업이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그는 피해자들이 세운 복구시설에서 낡은 장비를 닦고 물건을 옮기고 자신이 남긴 상처를 대면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지만 일의 고단함이 그의 표정을 바꿨다. 한때 미소 짓던 그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재산은 전부 회수되어 피해자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 돈은 한 달 뒤 피해자 가족들의 생활비와 재기자금이 되었다. 그리고 내 손엔 작은 지분 하나가 남았다. 법적 절차로 남은 일부, 그건 내가 맡아 경영하기로 했다. 내 목표는 간단했다. 민수의 방식으로는 절대 돈을 못 버는 회사. 그 원칙으로 출발했다. 제4장 무너지는 사람들. 민수가 구속된 뒤에도 세상은 시끄러웠다. 그를 믿던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나는 그 말이 제일 싫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민수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피해자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교회 권사, 경로당 회장, 심지어 그의 장모까지 돈을 잃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신문 일면에 기사가 떴다. 복지사업 빙자한 교회 투자 사기단. 그 밑에 민수의 얼굴이 실려 있었다. 웃고 있었다. 세상이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걸. 그는 몰랐던 거다. 나는 법정에 직접 갔다. 재판이 열리던 날 민수는 수의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눈밑은 꺼지고 머리카락엔 흰빛이 섞였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전 사람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넌 믿은 게 아니라 속인 거다. 그날 밤 민수의 부인이 찾아왔다. 얼굴은 초췌했고 손엔 편지가 들려 있었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긴 거예요. 봉투 안에는 단 한 문장. 형, 넌 나보다 착해서 졌어. 손끝이 떨렸다. 그 한 문장이 그가 어떤 인간인지 완벽히 보여줬다.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2년. 피해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수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돈을 빼돌려 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명 계좌, 해외 송금, 가짜 이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피해자 모임이 직접 움직였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죠. 우린 변호사, 기자, 복지단체와 함께 그의 숨긴 돈의 행방을 추적했다. 한 달 뒤 모든 돈이 회수되었다. 그리고 전액이 피해자 복지기금으로 기부됐다. 그 이름은 김성훈 기금. 민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제5장 재기와 최후의 그림자.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 지분을 바탕으로 작은 유통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주변에 의심 어린 눈빛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장사했다. 내 사업은 사람들의 신뢰로 커졌다. 지역 상인들과 협력하고 소비자들에게 정직한 가격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윤의 일부는 항상 피해자 재기 펀드에 넣었다. 세월이 지나자 사업은 성장했다. 작은 가게 몇 곳이 체인으로 바뀌었고 나는 어느새 사업가로 다시 섰다. 그러나 나는 변했다. 복수심은 사라졌고 남은 건 책임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쓸쓸한 소식이 들렸다. 민수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이 그의 몸을 망가뜨렸다. 그리고 은밀히 흘러나온 말, 그의 남은 친척들도 모두 떠났다는 소식.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의 인생과 내 인생은 이미 결말을 맺었으니까. 하지만 신문 한 귀퉁이에 난 기사 하나가 내 눈을 멈추게 했다. 사기주범, 무연고로 생을 마감. 몇 달 뒤 또 다른 기사. 피해자들, 재기 성공 사례 속출. 그 기사에는 내 회사가 나온다. 우리는 그때 돌려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인터뷰 속 젊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내 손엔 수표 하나가 들어왔다. 피해자 몇 명이 모여 만든 작은 장학기금 증서였다. 성훈 씨 덕분입니다. 편지 속 문구를 보며 나는 웃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민수를 떠올리며 기쁨을 누리지 않겠다. 그 대신 나는 그 힘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로 했다. 내 사업은 계속 번창했다. 나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고 가끔씩 사람들은 나를 운 좋은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운은 복수에서 온 게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따뜻했다.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이 가게에는 항상 웃음이 있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야지. 사람 사는 세상은 그래야지. 그날 밤 창밖으로 불빛이 잔잔히 스며들었다. 내 손에 든 편지 한 장. 민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었다. 형, 미안하다라는 네 글자. 나는 편지를 태우지 않았다. 그것을 서랍 깊이 넣어두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끝이라는 말이 이제는 부드럽게 느껴졌다. 정의는 완벽하지 않고 복수는 허무할 때가 많다. 하지만 공정한 법과 연대가 모이면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이 된다. 내게 남은 건 가게의 작은 간판과 밤에 들려오는 이웃들의 웃음소리였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선택 속에 삽니다. 남을 속여 얻은 건 잠시의 이익이지만 진심으로 쌓은 신뢰는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의 통쾌함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의 집, 하시네마.